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캐릭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재판정이죠. 네. 재판정에서는 도대체 왜 웃은 건지. 전용 작가님께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죠. 돼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예. 생각하셨을 거예요. 블로그엔 아직 안 쓰셨죠? 네. 아, 요거 하신 다음에 쓰세요. 아니 뭐 안 쓸 생각인데 아, 예. 어떤 분들은 나사가 풀린 게 아니냐, 아하. 아니면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그 예. 구치소에서 있는 기간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와 권력이 없을 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시절에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라도 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시절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강했던 유신 권력의 이 큰 명예로서의 자신을 대접해 주는 준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일 때 그 앞에서 어쨌든 장관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예.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는 뭐 노태강 국장은 뭐 좋은 사람이고 절대로 참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당신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당신의 태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풍기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죠. 일종의 그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비웃음.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한 인간과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웃음을 보낸 거죠. 야. 아, 이해를 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 역시 빠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거죠. 유준용. 네. 너야말로 내가 평생 싫어했던 배신자의 전형이야. 평소에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진용 예. 장관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좀 한 스타일인가 봐요. 유준용 장관.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양정철 전 이제 비서관하고 이른바 배째라 이 설전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예. 갑자기는 안 나지만 양정철 그 당시에 비서관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 인사 요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배째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해갖고 잘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또 보수층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히 세월호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결기가 대통령이 있는 분이네. 레이저를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쏘았죠. 그러니까 이제 북경 출장을 갔을 때 현직 장관을 경질해 버렸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뭐 비례나 무례를 떠나가지고 진짜 너무 심했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요. 전자결제를 해버린. 그렇죠. 근데 문체부 직원들 내에서는 네.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장관이었다. 그 내부 승진 케이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그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의 예. 자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정권의 성격이 진보든 보수든 개의치 않고 당연하죠. 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네.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관여하게 그럼요.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공무원 이미지, 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럼요. 관료들이 네.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관료들이 줄 하나를 긋는 것과 토시 하나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세죠. 세죠. 예, 네. 테크노크라트. 네? 테크노크라트. 뷰로크라트 아니에요? 그래요? 뷰로크라트. 아, 근데 잘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좀 무식해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걸 넘어서야죠, 근데 관료들이. 자신들이 아주 이 그 세련된 네. 기능인으로서의 최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뷰로크라시가 사실은 이 관료주의가 예, 관료주의. 어떤 경우든지 한 시대를 관통하는 반석이 됐죠. 일본은 그게 더 세잖아요. 아, 말도 못하게 세죠. 그리고 일본의 그 관료들은 일본의 성장, 특히 일본이 이제 패전 이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예. 일본 관료들의 강직함과 유능함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한번 재경부 관료들이 네, 그 민주노동당에 있을 당시에 네,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봐라. 네, 우리 손 하나 건들 수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것도 특히 아주 틀린 재경부는- 말은 아닐 거예요. 재경부는 더 강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제를 예전에는 담당하는 이제 그 경제기획원이라서 EPB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갔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고도 성장에 견인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에 매우 유능하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넘쳐났던 관료들이었던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그들만의 권력을 매우 공고하고 매우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혁 작가님과 함께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문화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살짝 타치하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감기가 걸렸고 목소리가 들락날락합니다. 난 지지가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히 세월호 때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결기가 대통령이 있는 분이네. 레이저를 드디어 이제 정확하게 쏘았죠. 그러니까 이제 북경 출장을 갔을 때 현직 장관을 경질해 버렸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뭐 비례나 무례를 떠나가지고 진짜 너무 심했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면요. 전자결제를 해버린. 그렇죠. 근데 문체부 직원들 내에서는 네.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장관이었다. 그 내부 승진 케이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그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의 예. 자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정권의 성격이 진보든 보수든 개의치 않고 당연하죠. 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네.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관여하게 그럼요.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료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공무원 이미지, 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럼요. 관료들이 네.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관료들이 줄 하나를 긋는 것과 토시 하나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세죠. 세죠. 예, 네. 테크노크라트. 네? 테크노크라트. 뷰로크라트 아니에요? 그래요? 뷰로크라트. 근데 잘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좀 무식해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걸 넘어서야죠. 근데 관료들이. 자신들이 아주 이 그 세련된 네. 기능인으로서의 최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뷰로크라시가 사실은 이 관료주의가 예, 관료주의. 어떤 경우든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일본은 반석이 됐죠. 일본은 그게 더 세잖아요. 말도 못하게 세죠. 그리고 일본의 그 관료들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웃음을 보낸 거죠. 이해를 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역시 빠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거죠. 유준영, 네. 너야말로 내가 평생 싫어했던 배신자의 전형이야. 평소에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진영 네. 장관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좀 한 스타일인가 봐요, 유준영 장관.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분은 양정철 전 이제 비서관하고 이른바 배째라 이 설전이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예. 갑자기는 안 나지만 양정철 그 당시에 비서관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 인사 요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배째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해갖고 잘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는 또 보수층이 엄청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캐릭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재판정이죠. 네. 재판정에서는 도대체 왜 웃은 건지 전용 작가님께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죠. 돼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예. 생각하셨을 거예요. 블로그엔 아직 안 쓰셨죠? 네. 아, 요거 하신 다음에 쓰세요. 아니 뭐 안 쓸 생각인데 아, 예. 어떤 분들은 나사가 풀린 게 아니냐, 아하. 아니면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그 예. 구치소에서 있는 기간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와 권력이 없을 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시절에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라도 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시절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강했던 유신 권력의 이 큰 명예로서의 자신을 대접해 주는 준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일 때 그 앞에서 어쨌든 장관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예.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는 뭐 노태강 국장은 뭐 좋은 사람이고 절대로 참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당신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당신의 태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풍기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죠. 일종의 그 유진용 장관에 대한 비웃음이다. 비웃음. 권력의 그 정점에 있는 한 인간과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차이를